연구 개발 트렌드 초청 발표로서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전남대 이영분 교수님으로서 올해 3월부터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국내 화훼식물의 품질 관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분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 잘 들리시나요, 교수님? 예, 들립니다. 자, 네.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30분간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약 5분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고요.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이영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화훼작물에 있어서 품질 관리인데요. 주로 절화작물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에서 원예작물의 품질관리 전공으로서 주로 화훼작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원, 그리고 수학 전, 수학 후 품질관리, 그리고 품질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입니다. 이 그래프는 소비자들이 꽃을 구매 시 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절화 수명이 48.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식 방법이라든지 품종, 그리고 꽃말순, 기타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꽃을 구매 시 불만사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빠른 위조가 3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비싼 가격과 신선도, 이른 개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빠른 위조와 그리고 신선도, 빠른 그런 개화 같은 경우는 품질 요인으로서 그 절화에서의 품질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유통 단계에 따른 그런 품질 손실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매점 이 단계에서 이미 50% 이상 품질이 손실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소비자 단계에서 이미 60% 품질이 손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훼작물에 있어서 품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화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확 전 요인과 수확 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확 전 요인은 재배 환경과 그리고 품질 고유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페노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페노타입과 수확 후 그런 기술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절화의 품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장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제3대 절화로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또한 유럽과 US에서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전체 절화 대비 장미의 그 농가 수는 21%이며 판매액도 2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각 절화에 대한 그런 절화 품질을 결정짓는 상대적인 요인들을 퍼센트로 나타낸 표입니다. 장미의 경우에서는 에틸렌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박테리아와 제페 곰팡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보존용액 내 10의 7에서
10의 11승이 검출될 경우 장미에서의 그런 도감 막힘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위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미에 그런 도감 막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10의 5승으로 검출이 될 경우 장미의 꽃목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표는 수출 유통 단계에서의 청결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위와 그리고 그 선별 테이블 표면 그리고 선별 가위에서 높은 수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공성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위에서도 높은 수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재배농가에서의 저장고 내 그 보존 용액수는 그 절하수명 연장제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의 줄기 도감 막힘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잿빛곰팡이병입니다. 잿빛곰팡이병 마찬가지로 도매자들이든가 아니면 재배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잿빛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유통 단계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온도와 고습도에서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절화장미 같은 경우는 90% 이상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절화들의 그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산 절화장미 같은 경우 6번째로서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산 절화장미를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잿빛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품질 문제로 인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절화장미가 품질의 반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 업체와 함께 실험을 해본 결과 일본 후쿠오카 소매점에서 꽃을 받아보았을 때 잿빛곰팡이 병이라든지 아니면 꽃잎 갈변이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화장미의 국내 유통 단계는 다음과 같이 8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일부 도매점인과 소매점으로 운송할 경우 이 건식으로 그리고 상온 운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 유통 단계에서는 국내 유통 단계와 별개로 공선장에서의 운송, 본송장에서의 저장, 그리고 부산 운송, 일본 운송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수확 후 최소 2에서 3일, 많게는 4일까지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습식 운송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확 후 시간에 따른 온도와 습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수출 유통 단계에 따라 고온과 저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어느 단계에서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 단계와 그리고 수출 유통 단계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처리한 결과 건식 운송하는 단계에서 절하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하수명 종료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꽃목 구분과 꽃잎 탈리가 각각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출 유통 단계에서는 꽃목 구분 단계가 감소한 반면 꽃잎 탈리 단계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잿빛곰팡이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절화장미의 그런 품질을 결정하는 박테리아와 잿빛곰팡이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배 농가와 그리고 공선장, 수출 업체에 직접 분석한 결과 이러한 재료 및 방법들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절하수명 연장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농약이라든지 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살균제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런 절하수명 연장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물질이면서 실제 필드에서 지속 가능한 처리 효과가 있으며 이 품질의 그런 보증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수확 전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배 농가에서의 재배 환경이 절하장미 품질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5농가의 1년 내내 그런 환경 데이터들을 DB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AI를 이용하여 그 품질과 재배 환경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 후 품질 관리입니다. 이산화염소는 2010년 국내 절하장미에 처음 도입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하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염소에 대한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식물체 유무에 따른 그런 이산화염소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식물체가 있는 처리구에서는 2일째에 이미 이산화염소가 감소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존 용액 내 박테리아 수를 검출한 결과인데요. 앞선 연구 결과와 보았을 때 이산화염소는 2일째에 감소되는 반면에 살균력은 8일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과의 혼용 처리에서도 살균력이 8일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염소를 실제 유통 단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대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리구에서 절하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또한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보존용액 처리와 그리고 고농도로 짧은 시간 처리하는 침지 처리의 그런 처리 방법과 관계는 없이 처음 2일간의 수확 후 그런 살균력이 절하장미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출 환경에서의 잿빛 곰팡이 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잿빛 곰팡이 병 그런 포자의 발화 억제력을 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대조구에 비해서 이산화염소 5 이상에서 이 포자 발화가 억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산화염소 저농도에서는 포자 발화가 100% 발화한 반면에 5 마이크로 리터 퍼 리터의 이상에서의 그런 처리구에서는 100% 발화를 억제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자 발화를 억제시켰던 이산화염소 5 마이크로 리터를 이 꽃잎에 직접 디핑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프레이 처리, 가스 처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대조구에 비해서 모든 처리구에서 잿빛 곰팡이 병을 억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꽃잎에 직접 침지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산화염소를 꽃잎에 직접 침지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꽃잎의 피해도를 알 수 있는 전해질 용출율을 분석하였습니다. 5가지 품종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결과 모든 처리구,
모든 품종에서 처리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미에서의 향기도 매우 중요한 품질 중의 하나인데요. 이 품질을 결정짓는 방향성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처리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5가지 품종에 대해서 화색을 분석하였습니다. 엔티컬의 C값을 제외하고 모든 품종과 모든 처리구에서 처리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와 별개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여름철 수확 후 수출 유통 단계에서의 절화 수명 연장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식 운송구에 비해서 습식 운송구에서 절화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이 중 식물 추출물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업적인 플로랄 라이프와 유사한 처리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FVFM 값과 그리고 실제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는 MPQ 값을 분석한 결과 처리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FVFM 값은 0.81에서 0.83으로 정상적인 수치를 모두 보였습니다. 앞서 절하의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절하 품질을 인증해 줄 수 있는 품질 보증 또는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 NPS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마켓에서 절하 수명을 7일간 보증을 한다는 그런 팜플렛을 보실 수가 있고 소매점에서는 이 NPS라든지 아니면 절하 수명을 8일간 보증한다는 그런 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점인 화훼 꽃 시장인 알스미어를 중심으로 화훼에서는 최적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유통 단계에서 24시간 이내에 모두 운송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도로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저온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전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마친 후에는 이 도매점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인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습식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 품질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S 같은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마찬가지로 5 days guarantee라든지 아니면 purchase by 5 days라고 해서 이런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플래시 니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품질 인증제, 일본에서 주로 실시하였던 릴레이 플래시 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릴레이 플래시 니스 같은 경우는 NPS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계별 단계로 이 품질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CL 컬러를 구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그린하우스, 그리고 파란색은 마켓, 그리고 레드색은 그런 플라워샵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온으로 이 절하 품질을 인증할 수 없는 이 여름철에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가을과 봄에서는 이 릴레이 플래시니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런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매년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이 물의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절하 품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테스코에서는 이 품질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판매액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45% 이상 판매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폐기물 양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 소매점 ABC 플라워 후쿠오카점에서 한국산 절하의 품질 보증제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품질 인증된 꽃과 품질 인증되지 않은 꽃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한국산 절하 품질 인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품질 보증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산 주요 절하 수명 특성을 DB 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수출 절하 품질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매뉴얼을 두부 제작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하의 품질은 수확 전 이 재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페노타입과 수확 후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중 저는 재배 환경과 이 재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페노타입과 그리고 수확 후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필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또한 이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 인공지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품질 인증에 있어서도 품질 인증 표준 등급을 표준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이러한 그런 결과들을 실제 필드에서 적용이 가능한 검증 방법이 더욱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분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포스트 하베스트에 대해서 프리 하베스트와 포스트 하베스트 구분하여서 여러 가지 심리나 또 친환경 인증제도, NPS 같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고, 또 온라인상에서 지금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에 계시는 분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점심 식사하시고 전부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없으신가요? 아, 예, 유영건 교수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전압 품질 인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뭐 NPS를 도입해가지고 품질 인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 품질 인증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영문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관이 이것을 담당해야 될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품질 인증,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품질 인증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검출을 하였고요. 이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품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작과학원 이 연구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텐데 대표적으로는 품가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상의도 드리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품관원이라면 농산물 품질 관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어, 제가 플레임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그분들하고도 아직 말을 안 해봐서 교수님. 네. 혹시 줌에 지금 연결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오디언스에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질의응답 하실 분 없습니까? 김광진 연구원님은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주무시는 건 아니죠? 주무시는 게 맞네. 김광진 연구원님, 박 과장님, 참 죄송합니다. 언제 과장님까지 초고속 승진하셨네? 예. 제가 한 4, 5년간 외도를 좀 하고 왔더니 감이 좀 떨어집니다. 예.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 이영분 교수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